혹시 일본에서 가장 센 대학이 어딘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와 세다 대학입니다. 아주 오래전 유행하던 말장난인데 기억나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와 세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멋진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늦은 밤이라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겁 후 연장전까지 이어지며 계속된 경기에 저는 잠을 설쳤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전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는 정말 뭉클하고도 아쉽고 화가 나는 경기였습니다. 어떤 경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재미슈가 전해드립니다. 할머니께 오늘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나라를 버리고 한국에 온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인 허미미 선수입니다. 허미미 선수는 사실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를 가진 제1교포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투신하시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까지 겪으신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님의 증손녀이지만 해방과 한국 전쟁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일본에서 지내야만 했던 굴곡진 가정사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일본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미미는 어릴 적부터 유도에 흥미와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허미미는 중학교 때부터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일본 전국 중학교 유도대회 여자 52kg급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일본 카뎃 유도 선수권 대회 같은 체급에서는 준우승을 할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허미미는 유도에 진심을 다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유명 대학인 일본 와세다 대학 스포츠과학부에 진학해서 성공한 일본 유도 선수로서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2021년 허미미를 아끼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그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내 손녀 미미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 할머니 유언에 허미미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완전히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허미미는 모두의 우려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에 뽑히게 되었죠. 준준 결승과 준결승까지 사투를 벌이며 결승에 올라온 허미미가 맞닥뜨린 상대는 운명의 라이벌 크리스타 데구치였는데요. 캐나다 국가대표인 데구치와는 악연이 깊습니다. 재미있게도 크리스타 데구치 역시 일본계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대학 때까지 일본에서 유도 선수로 활약했던 데구치는 뒤늦게 캐나다로 귀화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죠. 일본에선 빛을 보지 못하고 캐나다로 갔지만 재능은 늦게 꽃을 피워 현재 세계 1위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림픽 직전에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 결승에서 맞붙은 허미미와 데구치. 경기의 결과는 허미미의 금메달이었습니다. 데구치 입장에서는 세계 1위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의 자리가 바로 올림픽 결승이었던 것이죠. 1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데구치와 할머니께 꼭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허미미의 한판 승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 시간으로 30일 자정을 넘겨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57kg 결승. 이 경기에서 허미미와 데구치는 연장전인 골든스코어를 포함해 총 6분 35초간의 혈투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내내 몸을 내던지는 허미미의 공격을 물러서며 막아내기 급급한 데구치의 방어전 양상이었죠. 사실 두 사람의 주특기와 경기 스타일은 쉽게 승부가 나기 힘든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미미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선제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고 무릎을 꿇고 상대를 넘기는 무릎 꿇어 업어치기나 업어 떨어뜨리기와 같은 낮은 공격이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서 업어치기나 빗 당겨치기와 같은 호쾌한 한판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려 굴리는 형태라 유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보면 상대의 멱살을 잡고 자빠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특히 상대 선수가 방어를 위해 상체를 꼿꼿이
꼿꼿이 세우고 버티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당당하게 선 상대의 무릎을 꿇고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반면에 대구치의 주특기는 상체를 세운 상대에게 강하게 부딪혀 안고 뒤로 같이 넘어가는 형태, 즉 밭다리나 안다리를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아니면 자세를 낮추고 버티는 상대를 머리 위로 넘기는 배대 뒤치기가 대구치 선수의 필살기이죠.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이다 보니 경기는 치열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싱거운 멱살잡이로 이어졌습니다. 시종일관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허미미와 서서 막아내기만 하는 대구치. 큰 공방이 없자 두 선수는 결국 나란히 지도 2개씩을 받게 됩니다. 유도에선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배로 지게 되는 탓에 허미미는 필사적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심판이 허미미에게 위장 공격이라는 판정과 함께 3번째 지도를 더하게 됩니다. 지도 누적에 의한 반칙패가 된 것이죠. 위장 공격이란 실제 공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선수가 그 상황을 면피하고자 방어를 위한 공격을 했을 때 위장 공격 지도를 주죠. 방어에 급급했던 대구치 대신에 적극적인 공격을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다리를 거는 기술을 시도했던 허미미에게 위장 공격이라는 판정을 한 겁니다.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었겠지만 허미미의 공격을 시간 끌기라고 판정했다니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심판의 판정. 하지만 결국 번복되지 않았고 허미미의 의미 있는 도전은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반칙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대구치. 본인은 자랑스러웠을까요? 대구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승패를 가른 지도 판정에 대한 소감을 묻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판정에 대해 할 말은 없지만 더 나은 유도를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난처한 탓에 애둘러 말했지만 사실상 모호한 판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여준 것이죠. 시상대 위에서 허미미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흐뭇합니다. 아쉬운 판정이었지만 함께 싸운 승자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축하를 보내고 함께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 20대 초반의 풋풋한 소녀 모습 그 자체였죠. 맞습니다. 곧 30대를 바라보는 크리스타 대구치와 달리 우리 허미미 선수는 이제 떠오르는 말 그대로 신성입니다. 선수로서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이제 갓 약관의 나이를 지난 허미미. 하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에 이어 올림픽 은메달까지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온 뒤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허미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은메달이지만 다음 올림픽에는 꼭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애국가를 할머니 영전에 들려드릴게요. 새벽까지 이어진 경기를 직관하느라 피곤이 쌓이지만 우리 태극 전사들의 승전보에 졸음이 다 달아나는 듯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멋진 승부를 보여주고 승패에 승복하고 혈육을 다짐하는 허미미의 당당한 모습 정말 멋집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팀이 또 얼마나 대단한 소식을 들려줄지 기대가 큽니다. 저희 재미슈는 한여름 불쾌지수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소식 가지고 구독자님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족한 글과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며 반성하고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재미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감동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